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인가? 공자님과 노자님, 오늘의 주제는 어떤 삶이 바람직한가? 입니다. 먼저 공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한 삶이란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과 사회 속에서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와인입니다. 사람은 도리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할 때 사회는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집니다. 공자 선생, 당신은 인간이 스스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강물은 강제로 흘러가지 않아도 바다로 가고, 나무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하늘을 향해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가르치고 틀에 맞추려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더 쉽게 타락합니다. 법과 도덕이 없다면 사람들은 탐욕에 빠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을 것입니다. 가르침이 없다면 문명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자 선생,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도덕과 질서가 생긴 이후로 세상은 더 나아졌습니까? 법과 예절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더 부정직해지고 위선적인 도덕군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억지로 배우게 하면 사람들은 거짓된 가식을 익힐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이란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삶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무질서 속에서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힐 뿐입니다. 강한 것이 반드시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만 부드러운 풀은 살아남습니다. 당신이 강조하는 질서와 도덕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옥죄고 결국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도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될 뿐입니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군자는 학습을 통해 도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끄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배운 군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을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권력을 탐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억압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차라리 배움이 없는 순수한 사람들이 더 정직하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환상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쉽게 속고 타락한 자들에게 이용당할 뿐입니다. 배움이 없다면 사람들은 본능에 휩쓸려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도덕과 질서는 인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사람들을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강한 것은 결국 부서지지만 유연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두 분의 논쟁을 들으니 인간의 삶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분명해지는군요. 공자님은 바람직한 삶이란 사회적 질서를 지키고 배움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노자님은 억지로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가장 조화로운 삶이라고 주장하셨죠.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혹은 두 분의 철학이 모두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람직한 삶이란 질서를 지키는 삶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공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행복이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구와 신의를 지키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 선생,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만 강조하는군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참된 의미의 행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쾌락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라는 것도 결국 타인이 만든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남들이 인정해야 행복한 삶이라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나는 인위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족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악인이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이 없다면 인간은 결국 본능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행복이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며 얻는 가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는 삶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당신의 가르침을 따른 제자들 중 끝없는 수행과 규율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은 이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강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야 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본래 나태하고 쉬운 길을 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편안함을 행복으로 착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끊임없는 수양과 도덕적 실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군자는 배움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고 그 과정에서 참된 기쁨을 느끼는 법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끊임없는 수양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늘 더 나은 사람이 되라, 더 도덕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은 절대 만족할 수 없고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끝없는 욕망과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 행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노자 선생,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런 삶이야말로 의미 없는 나태한 삶 아닙니까? 행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을 위해 노력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을 해방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행복이란 더 나아지려는 강박을 버릴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왜 늘 불안해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나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기 때문입니다. 노자 선생, 당신이 말하는 자연스러운 삶이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탐욕과 나태에 빠지고 결국 혼란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자 선생, 당신이 말하는 도덕과 책임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가르침과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두 분의 논쟁을 통해 행복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자님은 행복이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회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노자님은 행복이란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외부의 강요된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셨죠. 한쪽은 행복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얻어진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행복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온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한 삶이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철학 배틀에서 또 만나요.